자, 277페이지가 아니고 279페이지로 오세요. 어차피 여기는 잘 안 내니까. 그래서 279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적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에 뭐 있어요? 면제. 여기도 간혹가다 한 번씩 내요. 자, 맞다. 접수하셨나요? 하셨어요? 고생하셨네요. AT도 보실 거면 하시고. 어쨌든 안 보셔도 수업은 해야 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할 때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또 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힘들 때 조금 더 힘든 게 낫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뭐 보는 거는 본인이 정하십시오. 뭐 그것도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건이긴 하니까. 근데 전산 회계보다는 쉬워요. 제가 그건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택시 운송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그래서 우리 택시에서는 영수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못 받아요? 세금계산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일단 노점 행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자판기는 자판기 자체에서 영수증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인데 일단 소매업에서 보셔야 되는 건 거기 끝쪽 가로에 써 있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 가능합니다. 요구하는 경우 발행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 때가 있어요. 사업자하고 사업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업자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이제 세금계산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자는 소비자랑 거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러 가는 데들이 대부분 무슨 업이에요? 소매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하고 거래를 하니까 세금계산서 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매업 와서 살 때가 있어요. 급할 때. 진짜 딱 하나가 필요한데 이거 오늘 딴 데 가면 못 구해. 도매업자에서는 못 구한대.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하나씩은 안 팔기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도매업에서는 많은 양을 파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매업자한테 가서 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매업은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고요?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거고 요구 안 하면 발행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은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들은 사업자가 가요? 소비자가 가요? 소비자가 가죠. 회사가 가갖고 머리숱 칠 일은 없잖아요. 염색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뭐만 발행해줘라? 영수증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이거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주의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러면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뭐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용역인데 우리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간접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수출 있죠.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수출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수출하는 건 똑같은데 영세는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을 사다가 수출하는 게 영세예요. 그래서 무슨 수출이에요? 간접 수출.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 거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직수출은 외국에다 수출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 회사는 뭐가 없죠?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이라고 나온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의 뜻이 직접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출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간접 수출이 영세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간접 수출은. 요거 이론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닌지라.
그 다음에 5번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우리 증빙 4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 있죠. 그리고 4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꼭 요 증빙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증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잖아요. 만약에 증빙이 없는 걸 인정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것저것 다 갖고 와갖고 세금 빼달라고 하겠죠. 맞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서류만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막 이상한 서류 만들어갖고 세금 빼주세요.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 확실한 걸 뭐라 그래요?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거래할 때 뭐 주고받아요? 세금계산서. 왜냐면 국가에서 가장 인정을 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281페이지 1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요거는 되게 특이 케이스입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다툼이 있거나 하면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물건 사고 팔 때 싸웠어.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나 너한테 죽어도 세금계산서 안 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그런 다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국가에서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거래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물건 사면 10만 원 넘죠. 그래서 10만 원 넘는 거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서류는 저거예요. 통장 사본. 그래서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래하실 때 통장 거래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법인은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되고 개인은 누구 이름이요?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데 갑자기 법인 회사 상대방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런 일은 없긴 하지만 갑자기 전화해갖고 우리 회사 통장 말고 개인 통장으로 주세요. 그럼 절대 개인 통장으로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 터지게 되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안 해주, 이길 확률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꼭 회사하고 거래할 때는 회사 이름. 그러니까 차명 거래하다 걸리면 큰일이긴 한데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입증만 하면 우리가 이기겠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회사 이름으로 된 거, 그다음에 개인으로 거래할 때는 개인 회사하고 거래할 때는 꼭 사장님 이름으로 된 거. 차명 거래하면은 이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내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있고 입증 못하는 것도 있죠. 그게 참 그래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좋은 법이 있는데 왜 그런 거 할 때는 안 하는지. 회사 보호한다고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소송을 걸어서 한 명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사람들한테 다 해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해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잘못하면 초전 박살나요. 그래서 미국 그거 있잖아요. 뭐지? 저거. 주의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제품 같은 거 살 때. 미국은 막 이따만 해요. 되게 두꺼워요. 왜냐면 거기에 다 써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안 써 있는 걸로 사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회사가 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럽게 얇잖아요. 왜요? 문제 터져도 국가에서 이기게 해주잖아요. 회사를. 개인은 치고. 그런 건 좀 배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는 맨날 미국, OECD, 선진국 있다고 얘기하다가 진짜 필요한 거 할 때 저것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애기들 차 있잖아요. 스톱 딱 열리면 양쪽 차로 다 올스톱이에요. 애들 다 내려서 이거 접힐 때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딨어요. 애들 차 내리든 뭘 하든 그냥 막 가잖아요. 그런 좋은 건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갖고 와갖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봐두세요. 그래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거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로 오세요. 의제 매입세. 여기는 이제 이론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좋은 시험 문제였는데 요즘엔 좀 덜 좋은 시험 문제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바뀌어갖고 실기 쪽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 보세요. 요거는 외울 겁니다. 2장짜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살 때는 면세에 원재료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통조림회사. 우리 통조림에 들어가는 게 과일하고 생선이잖아요. 과일하고 생선은 면세예요. 근데 이거를 가공해서 통조림에 넣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참치 통조림 이런 거 사시면 세금 붙어요. 황도나 이런 과일 통조림도 세금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음식점.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집을 해요. 그러면 삼겹살 면세죠. 야채도 면세죠. 쌀도 면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면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식당에서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왜 만들었냐면 만약에 이 의제 매입세액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버려요. 면세니까 뺄 것 없죠. 근데 팔 때는 과세니까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되죠? 많아지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맞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서민 경제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못 올리게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세율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원칙은 102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로 파시는 분들은 109분의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109분의 9까지냐면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면 110분의 10이잖아요. 근데 110분의 10보다 이게 더 많이 해주면 정상적으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낮은 비율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비율을 해주게 되면은 비정상이 정상보다 좋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겠죠. 왜냐면 정상적으로 물건 파는 게 더 손해야. 그럼 정상적으로 물건 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보다는 뭐하다? 좋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농어민 분들이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농사 다 지으신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예요. 일명 판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판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사 진짜 잘 지었어. 하나도 안 팔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한테 야 너네 물건 만들려면 원재료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요? 농어민한테 사. 이렇게 판로를 아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이 김치 공장에, 그럼 배추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연초에 아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추 나오는 거 1년에 얼마 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 뭐 해라? 납품해라. 그러면 그분들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거기로 다 뭐 하면 돼요? 팔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농어민은 무슨 업만 돼요? 제조업만. 음식점에서 농어민한테 사는 건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인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식당들 있죠. 식당은 농어민한테 사요? 납품업체한테 사요? 납품업체가 대부분 있죠. 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요런 걸로 하란 얘기예요.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으로 주면 무슨 영수증 받아야 돼요? 현금 영수증. 그러면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세무사가 뭘로 먹고 사냐면은요. 3월달하고 5월달에 세금 신고하잖아요. 그 세금 신고할 때 세무사가 이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무신고가 돼버려요. 왜냐면 국가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 관련돼서 일단 세무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도장값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제대로 안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회계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세금을 맞춰요. 그래서 이만큼 벌면 요만큼 퍼센트 내면 된다. 이게 얼추 있거든요. 업종들마다. 그래서 그 퍼센트에 맞추는 회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보다는 약간 비정상적인 거긴 하죠. 근데 그건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관례 중에 하나라. 국세청도 알아요. 근데 다 전수조사 해버리면 문 닫을 회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센트만 맞추면 넘어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외울 겁니다. 왜 외우냐면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 예전에 한 분이 수강생 중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건데 면접 보러 갔다 요거 물어본 적 있어요. 화장품 회사였는데 화장품 회사 재료 중에 뭐 쌀 들어가고 알로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면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 회사도 요게 들어가거든요. 의제 매입세액이. 의제 매입세액이 뭔지 아냐. 근데 전산회계 1급만 배우면 의제 매입세액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살짝 다루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거긴 떨어지고 다른 데 면접 보셔서 붙긴 했죠. 근데 갔다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의제 매입세액 물어보던데요. 저희 배웠어요? 그러길래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랬더니 배웠구나. 왜냐면 기억 안 나죠. 한 번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거기 283페이지 보시면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소정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뭐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의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요 원재료 중에 얘는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원재료 중에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무슨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네,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 위에 보시면 세율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건 아닌지라 저희는 요렇게만 기억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102분의 2. 근데 저희 시험은 이게 많이 나와요. 중소제조기업. 왜냐면 저희 시험 볼 때 중소기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조회사로 나와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 우린 개인은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근데 이거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론에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의 요식업이다. 그러면 몇 분의 몇이 기억나셔야 돼요? 106분의 6.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284페이지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식이라고 있어요. 무슨 식이요? 공제식이. 거기 파란색으로 잘 써있죠. 무슨 시점이요? 구입 시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의제 매입세액이 농수산물이잖아요. 농수산물이 많아요. 그러면 이 농수산물이라는 건 사다가 우리가 언제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거는 사자마자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일주일 후에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달 후에 쓸 수도 있고 냉동해 놓으면 1년 후에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공제 시기가 어쨌든 매입세액을 빼야 되는데 이 시기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산 사람도 사긴 샀는데 정확하게 언제 쓸지 몰라. 쓰기는 내일 쓰려고 샀는데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한 게 그냥 샀을 때 뭐 해라? 처리해라. 왜냐면 언젠간 뭐 할 거니까요? 쓸 거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뜻은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한다? 떨어진다. 그래서 무슨 시점이 되는 거예요? 사용 시점. 왜냐면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배운 거 회사 가서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부분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가서 많이 쓰실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쓰죠.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회사를 맡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회사 가면은 하던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3579라고. 3개월 잘 버티면 1년까지 가요. 그다음에 1년 잘 버티면 몇 년 가는 거예요? 3년 가요. 제가 봤을 때 이쪽 파트는 한 3개월에서 1년 거기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문제지 일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거의 매번 똑같으니까 월급 주고 물건 팔고 물건 사고 맞잖아요. 거의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는 게 뭐 돈을 조금 주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때 서로 간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나 우리 회사하고 만나 보는 거고 나는 이 회사하고 만나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간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게 서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맞아. 그리고 100% 맞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50% 넘으면 다니세요. 50% 안 돼. 그럼 그만두시고. 반은 넘어야죠. 그래도 마음이. 근데 반반이야. 그러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람 좋으면 웬만하면 다니시고. 제가 봤을 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보다는 있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더 어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한테 치여서 그만두는 거지 일에 치여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일 진짜 많이 하면 그만둬요. 왜냐면 옆사람 7시에 가는데 나는 10시에 가. 그러면 일하기 싫어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나보다 일찍 들어왔냐? 그것도 아니고 동기인데 동기들 다 가고 나 혼자 남아있어. 그럼 일하기 싫어져요. 진짜. 그 다음에 재활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자원 많지 않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물상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다가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중국에다가 많이 수출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시는 중이라 이래저래 막 여러 가지 막고 있어요. 지금 요소수도 난리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미국에서 호주를 끌고 들어왔는데 그 호주에서 석탄을 많이 사간대요. 중국에서. 근데 열받아갖고 호주 거 수입 전면 금지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 석탄에서 요소수가 나온대네요. 그래도 요즘 여기 부천 쪽이 난리래요. 부천에 그 공장이 있대요. 요소수 만드는 공장. 그럼 거기 지금 난리라고 어저께인가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난리냐면 화물차에 한 70% 정도가 요소수가 필요한 거라. 근데 아마 요 정도면은 한두 달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 생길 때마다 다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산이 가격이 가장 어떻죠? 싸죠. 그 중국산도 있고 러시아산도 있고 한 3-4군데 판대요. 근데 이제 중국산에다가 많이 의지를 했었던 거죠. 왜냐면 가격이 가장 저렴하니까. 근데 어쨌든 다변화 하겠다라고 발표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서요? 자원이 많지 않아서. 이거는 세율 안 외우셔도 돼요. 거기 밑에 보시면 110분의 10, 103분의 3 있는데 딱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이건 실기로 나오거든요. 주로 프로그램 들어가면 중고자동차 110분의 10은 있어요. 그러면 중고자동차 아니면 나머지 하나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기할 때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불공. 얘는 회계든 세무든 그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줄여서 불공이라고 합니다. 불공제.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었죠. 어떻게 외웠었었냐면은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몇 인승 이하요? 8인승.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말이 이거라 그랬어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무슨 차요? 승용차. 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288페이지. 기타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있는데 거기 1번에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별표 3개만 쳐주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우리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면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신고가 있어요? 전자신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자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 되면 100% 다 전자신고 될 거예요. 서면 신고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서류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신고는 뭘로 제출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그거를 무슨 신고라 그래요? 전자신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딴 건 몰라도 빨리빨리다 보니까 인터넷 관련된 거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만들었었다는 사람 초박에 대박 났었죠. 그거 뭐지? 코로나 동선 만든 사람. 그거 국가에서 먼저 안 만들었잖아요. 개인이 만들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다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하긴 했지만 추후에는. 근데 국가는 빨리빨리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느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법인들은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고민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 또 올라가다가 한 명이 별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내려오고. 근데 개인은 뭐예요? 해볼까?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면 신고는 말 그대로 이제 종이로 신고하는 거고 전자신고는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서면 신고가 좋을까요? 전자 신고가 좋을까요? 전자 신고가 좋아요. 왜냐면 이건 데이터 받아다가 그냥 저장만 해놓으면 되니까. 근데 뭐든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100% 서면 신고였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이거를 적용하려면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낚시로 치면은 미끼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미끼가 뭐냐면 확정신고당 10,000원 빼줘요. 무슨 신고당이요? 확정신고당. 그래서 확정신고 한번 하면은 10,000원 빼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고로 예전에 서면 신고할 때에는 알바생을 뽑아서 그 알바생들이 직접 입력했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공무원 일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전 아주 옛날부터 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세무서 주변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가 왔대요. 세무서에서 한 명, 두 명씩 보내라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들어가갖고 자기네가 신고한 거 자기네가 입력하고 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무급으로. 과거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무급으로 해줬대요. 예전에.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런 거 해줘야 나중에 가서 아쉬운 소리라도 한번 하잖아요. 도와달래. 그러면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품앗이죠, 그게. 결혼식도 똑같잖아요. 결혼한대. 가기 싫어. 근데 봤더니 10만 원 했네. 그래 억지로 가갖고 10만 원 하고 오잖아요. 왜냐면 안 가면 그 다음부터 보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품앗이 제도가 있어서 과거에는 진짜 그랬었대요. 그래갖고 자기네가 신고한 거 자기네가 들어가서 입력한 적도 있었다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 거기 3번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등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신고당 얼마야? 10,000원. 10,000원 빼줍니다. 근데 이건 실기하면은 외우게 될 거예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개인만 되는데 10억 초과는 제외예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개인 사업자 중에서 10억 넘게 파시는 분들은 안 해줍니다. 근데 이거 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과거에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다 현금으로 거래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뭐 했어요? 숨겼어요. 그리고 과거에 했었던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더 많이 벌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이 있어도 직원 신고를 안 했었어요. 뭐 안 내려고요? 4대 보험 안 내려고. 4대 보험이라던가 퇴직금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안 냈었어요. 신고도 안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법이 약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신용카드로 하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직원들 채용하면 뭐 해야 돼요? 국가한테 신고 다 해야 되고 4대 보험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가면 갈수록 힘들다라고 얘기하냐면 세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금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오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사업했을 때는 똑같은 매출이었어도 20만 원이면 해결돼. 근데 지금은 4, 50만 원을 내야 돼요, 실제. 왜냐면 과거에는 그만큼 탈세를 한 거죠. 그분들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엔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갔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세무조사 나온대. 그러면 돈 준비해 놓고 돈 주면 끝나요. 그러면 그 중에 약한 걸로 한두 개 잡고 끝나는 거예요.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과거엔 그런 게 많았었죠. 비일비재 했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저기 뭐냐 세무직 공무원 되면 3년 안에 집 사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랬다가는 저기 뭐지 뇌물 준 사람이 찔러요. 요즘엔 뇌물도 쉽게 못 받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틀리잖아요. 그리고 뇌물 준 사람이 찔러요. 어차피 나는 갈 건데 같이 가자. 이제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왜냐면 흔적 다 남기잖아요. 뇌물 주면서 그냥 줘요? 녹음 다 해놓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공정해지는 거예요. 공평해지고. 왜냐면 혼자 죽을 수 없잖아요. 물귀신 작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예요. 몇 프로요? 1.3%. 그 다음에 연간 얼마요? 1,000만 원. 얼마까지 된다고요? 1,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290페이지 여기는 어렵습니다. 여긴 실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겸용사업자라고 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겸용사업자의 뜻이 뭐냐면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약국. 약국은 조제용역 면세고 일반의약품 과세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들을 겸용사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과세에 썼으면 과세거든요. 근데 면세에 썼으면 불공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면세 관련 비용.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이상이면은 간접이에요. 왜냐면 직접은 몇 군데만 쓰는 거예요? 한 군데. 그 다음에 2개 이상 쓰면은 간접이거든요. 간접은 혼자 가져야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겸용사업자도 나누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나눠주긴 합니다. 근데 그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는지, 왜 입력하는지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하죠. 또 거기 밑에 보시면 안분계산의 배제라고 있어요. 이거 나오면 시험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안분계산의 배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두 번째 줄에 5%, 그 다음에 5천만원, 5%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저기 2번에 50만원. 그래서 5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몇 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5. 그래서 5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차 조금씩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92.
29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안분 계산이라고 있어요. 아니다. 293페이지. 293페이지에 보시면 안분 계산이라고 보이세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안분 계산은 예정신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정산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정산. 정산은 확정신고. 참고하십시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실기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재계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감가상각. 무슨 상각이요? 감가상각.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계산이라는 건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가상각 자산은 다시 계산을 해주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가라는 게 가격이 줄어드는 건데 이 감가라는 걸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그 매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가가치세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이요?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이걸 나눠줄 때 매출액 기준으로 나눠요. 대부분 기준은 매출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과세에다가 과세에서 얼마 팔았느냐, 면세에서 얼마 팔았느냐, 요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매출액이라는 게 매년 매번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번 달에 1억 원어치 팔았어. 그럼 다음 달에 1억 원어치 팔아요? 아니죠. 다음 달에 1억보다 많이 팔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죠? 적게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1억을 다 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비율이 바뀌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는 매출액이 뭐 2억이었다가 다음 달엔 1억 5천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비율도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 가지고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 번 할 때마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뭐 하자? 계산하자. 그래서 무슨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계산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 요쪽 파트가 시험에선 좀 어렵게 나와요. 왜냐면 저 파트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보긴 봤는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개인은 예정 무슨 납부예요? 고지 납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지서로 세금 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해요. 그러면 6개월에 반이니까 몇 개월 치죠? 3개월 치죠? 그래서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만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게. 직전 됐고.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이면 안 날라온다고요? 네, 3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고지서로 2분의 1이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장사가 너무 안 돼. 특히 코로나 시절에. 예. 갑자기 장사가 확 줄어든 데들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도 못 내는 상황인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하려고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의 1보다 작아. 그러면은 국가에다 신고하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100만 원 나왔어요. 얼마요? 100만 원. 그러면 고지서로 얼마가 날라와요? 50만 원이 날라와요. 근데 우리 회사 이번 달에 올해 너무 장사가 안 됐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건 신고를 받아줘요, 국가에서. 왜냐면 2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장사가 어마무시하게 안 된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 기준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그리고 퍼센트로 나오면 3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33%잖아요. 3분의 1이면. 그거는 참고하시고. 거기 교재에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30만 원 미만이라고. 요건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그다음 경정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뭐라고 있으세요? 경정. 그래서 경정은 뭐냐면, 신고가 잘못된 경우. 요걸 경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결정이라고 있어요. 결정. 조사 결정. 그래서 결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결정은 무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둘 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결정은 국가에서 연락 안 와요. 그냥 때려버려요. 그리고 이 결정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신고라는 건 아예 국가가 정해놓은 룰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반하다가 걸리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신고 잘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페널티를 줘야 돼요? 페널티 줘야 되죠. 그 페널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매입세가 안 빼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정상적으로 뭐 할 거니까요? 신고할 거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격리 직원분들 월급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잖아요. 그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 더 내는 게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로 세금 때문에 망하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는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세금 두드려 맞아갖고 결론은 이제 무신고했다가 걸리면 아니면 편법 쓰다 걸리면 탈세하다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고수익이면 고리스크라는 거. 수익이 적어. 리스크도 어때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에다 돈 넣어 놓잖아요. 왜요? 통장에다 돈 넣어 놓으면 잘못되더라도 일단 뭐 앞으로는 오를 거라고 해요. 현재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통장에 5천만 원은 없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잖아요. 네.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가 아니고 제 통장에 2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까지 보고 싶게요. 환급. 환급이라는 건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도 환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받는 거예요. 플러스 나오면은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환급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한다 그래서 일반 환급이 있고 빨리빨리 준다 그래서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기는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또 조기 환급은 수출이나 시설 설비 같은 것들 투자할 때 요럴 때 이제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도 되고 두 달에 한 번씩도 되고 세 달에 한 번씩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3월에서 4월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냐면 3월은 예정, 4월은 뭐예요? 확정. 이렇게 섞는 거는 안 된다.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되고 두 달에 한 번 되고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투자는 혜택을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혜택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계속 회사들한테 투자하라 그래요. 회사에다 투자하라고. 그래야 직원 채용이 한 명이라도 뭐 할 거니까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안 합니다. 무서워서.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삼성만 쪼고 있죠. 근데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직원 채용이나 이런 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저기로 넘어갈 겁니다. 소득세로.